친한계 초선 의원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 최근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부결표다 찬성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거 오는 내달 12일에 재표결 예정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결표다 찬성표다 딱 얘기할 필요가 없다.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그리고 당내 친윤은 당연히 부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부결이다 찬성이다 딱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오늘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 며칠 사이에 저는 좀 뭘 느끼냐면 대표님의 워딩이 오늘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의 그 어떤 전략에 우리가 뭐 변화를 이렇게 줄 이유는 없다. 의미는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좀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소신도 있지만 우리는 당대표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헌법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네.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헌법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 변함이 없으신가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로 대신하죠. 개별 의원들에게 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된 질문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 일단 선을 걷죠.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보도 내용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설명이 있었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당대표 흔들기 막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 요거 뭐 좀 고려 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 보셨죠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반응. 그리고요 손혁 변호사 이런 반응과 함께 표단속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그거와 관련된 표단속 문제 이른바 이탈표를 막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를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저는 뭐 이 부분은 이제 확고하게 단일 대우로 갈 거로 생각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근데 전략상으로 이제 미리 다 이걸 발언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략상으로. 예. 근데 왜 그에 단일 대우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번에 특검은 한동훈 대표는 약간 비껴가 있어요. 예. 이번에 특검은 주로 명태균 논란이고 여론조사니까 예. 아마 이게 2022년이 문제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내놓은 민주당이 내놓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달리 수사 대상을 좀 굉장히 압축을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문제되는 게 뭐 이준석 대표,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예. 홍준표 시장 또는 이제 그 원희룡 창원 산단의 원희룡 장관, 예. 뭐 이런 데 오히려 경쟁자들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번 특검만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깨끗한 손으로 이게 떨어져 있죠. 예.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그 다음이에요. 이게 통과됐다. 만약에 재의결 과정에서 이게 거부권 행사에 다시 국회에 왔는데 다시 통과가 됐다. 그러면요, 바로 이게 그 한동훈 특검법이 제정됩니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예.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동훈 특검이란 게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뭐 특별한 혐의가 있어가 특검합니까? 예. 정치 공시죠. 예.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도 이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하다 못해 여론 조작도 특검마저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그에 따라서 이게 한동훈 대표도 자제분이 있잖아요. 예. 조국 대표 조민 씨 털듯이 이렇게 털자고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의혹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야당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뭐 고발 사주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손준성 지금 재판받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요. 특검법 줄줄이 특검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게 공멸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 특검법 역시 국회를 통과해서 두 개의 특검법이 동시에 다 가동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한동훈 특검법을 누가 막아줍니까? 누가 막아줘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막아줍니까? 그러면 친윤 의원들이 막아줍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김건희에서 특검이 통과된다면 통과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두 세력이 똘똘 뭉쳐야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나 한동훈 특검이나. 둘 중에 하나만 된다가 아니라 둘 다 안 된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따라서 그거는 완전히 레드라인을 서로 넘어서 공멸하는 예. 이런 게 박지원 의원의 표현하면 핵전쟁에 서로 핵무기 하나씩 들고 있는데 예. 핵전쟁으로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저는 전략상으로 이제 용산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적 모성을 좀 유지하는 예. 이런 게 그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한동훈 대표 물론 이 사퇴라고 하는 보수층의 유튜브는 많은데 보수층에서 그런 목소리는 있습니까? 지금도 이게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잖아요. 사퇴 집회나.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아직 대통령실에서 뭐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린다. 이 김옥균 프로젝트 이거 가짜라 해서 5명이 기소 의견으로 갔습니다. 예. 이철규 의원이 퍼뜨린 것처럼 그거 가짜입니다. 예.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예. 따라서 이게 그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려는 김옥균 프로젝트 이거는 이게 허위라고 제가 단정합니다. 일단 이제 손정욱 변호사는 이게 지금 뭐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좀 언론에 보도되고 한동훈 대표 일단 선을 그었죠. 그렇지만 묘하게 뭔가를 남기는 게 제가 한 말은 아니다. 그리고 표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를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손정욱 변호사의 어떤 분석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특검법 역시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공멸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어제 여야에서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헌법과 법률에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지 이런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누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개로 대처하고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의 쓸모도 사라집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 신세가 되어 절멸할 것인지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 생존할지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에게 휘둘리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을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안동훈 대표 쪽을 향해서 뭔가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걸까요? 아마 자극을 하는 걸까요? 지금 아니 뭐 토사구팽 될 건데 그거 모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김선희 평론가.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서 이탈표가 될 가능성. 이거예요 지금요. 네, 이게 오늘 정치권에서 큰 이슈로 그렇죠. 떠올랐거든요. 네, 네, 네.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오로지 용산과 친윤에게 달려있죠. 아까 우리 서정욱 예. 변호사께서 앞부분은 자르시고 뒷부분만 얘기하셨잖아요. 뭘 잘랐습니까? 그러니까 친윤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게 거세지면 특검법이 통과가 될 수 있고 그것은 한동훈 특검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근데 앞부분을 자르고 하셨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예. 한동훈 특검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만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앞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계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향한 압박과 공세가 그렇죠. 강해진다면 그거를 끌어내릴 정도의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확연하게 보일 정도의 압박으로 다가온다면 예. 그때는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 그거 뭐 왜 못하겠습니까? 혹시 어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면서 지금 당초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늘 처리를 한다고 예고가 됐었어요. 그랬죠. 근데 이거를 열흘 이상 늦춘 네. 다음 달 10일로 미뤘거든요, 날짜를. 그렇죠. 예. 시간을 아주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네. 이런 거를 생각해서 민주당이 이런 걸 그런 겁니까,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지켜보려고 하는 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이슈 자체가 길어지고 계속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민주당에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는데 예. 마이너스 부분을 대폭 줄였어요. 특검법을 수정했잖아요.
아, 그렇죠. 대상을 많이 줄였거든요. 여당의 요구를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수용했어요. 지금 무슨 뭐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당에서 지적하죠. 지적하는데 우리 일 많이 해봤잖아요. 조직에서 일 많이 해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초안 작성이 제일 중요해요. 초안 작성. 예. 초안이 작성이 되면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를 누가 예. 추천합니까? 최초에. 그 틀을 누가 만들죠? 대법원장이 만들잖아요. 예. 그럼 대법원장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의구심을 갖기로는 뭐 권력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쪽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예. 근데 어떻게 민주당 쪽 사람을 거기다 넣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비토를 한단 말입니까?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20번, 30번 예. 비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가 정말 대법원장이 봤을 때 예. 대법원장도 그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볼 때 그런 걸 조사해서 아닌 사람만 걸러내겠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명분이 없는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더 대국민 홍보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민주당에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지 불리한 상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루는 게. 자, 그럼요. 지금 친한계, 친윤계 갈등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격화된다면 그리고 친윤계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진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과연 어떤 결과일까? 그리고 한동훈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특검법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뭔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 뭔가를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런 이슈가 불거졌습니다.